티아니스 TT 준성입니다. 오늘은 사이클링 뉴스에서 18개 브랜드의 휠에 대해서 풍동 테스트를 한 결과가 좀 흥미로운 게 있어가지고 흥미로운 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클링 뉴스라는 외국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풍동 실험을 한 건데 무려 18개 브랜드의 메이저 휠들을 풍동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들을 분석해 놓은 저널이 있어요. 일단 결과만 보시면은 Y축에 있는 게 CDA 개수라고 해서 공기 저항을 얼마나 이겨내는가 뭐 그런 어쨌든 휠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X축은 이 테스트한 각도, 0도면 정면에서 측정한 걸 말하는 거고 2도나 마이너스 2도는 약간 측풍에서 뭐 마이너스 14도다 그럼 더욱더 측풍이 돼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나타낸 거예요. 오른쪽 Y축에 휠들 브랜드들이 있죠. 블레잉크, 시마노, 듀라이스, C50, 프리스턴, 뭐 캄파놀로, WTO, 집 404, 파르코스, KDX.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등, 2등을 한 휠이 스코프 아크테크 6가 가장 좋은 결과 나왔고 두 번째로가 싱크로스 캐피탈 SL 에어로라는 스카 쪽에서 나온 휠이죠. 얘가 2등을 했어요. 풍동 테스트에서 1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스코프 아크테크가 아무래도 65mm 휠이에요. 싱크로스는 60mm고 얘는 65mm니까 일단 림 높이가 더 높으니까 스코프 아크테크가 좀 더 유리했던 면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다른 휠들이 60에서 65mm 된 휠들이 여기 쫙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쟁쟁한 메이저 휠들을 다 물리치고 싱크로스 캐피탈 SL 에어로하고 스코프 아크테크 6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코프 아크테크 6라는 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보자. 제가 뭐 사용해보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유료 광고도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저의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은 굉장히 사악합니다. 690만 원이고요. 원산지는 대만으로 되어 있네요. 제조사는 스코프입니다. 저도 이 스코프라는 브랜드를 안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스펙이 좋길래 관심 깊게 봤었는데 이번 풍동 테스트에서 1등을 해가지고 좀 의외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림의 물고기 비늘 모양처럼 뭐 아크테크 6는 일단 65mm 림 높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게가 1244g이에요. 65mm 중에서 정말 가볍다고 치는 것도 보통 1300g대라고 치는데 1244면 정말 말도 안 되게 65mm 휠이 1244g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무게도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풍력 테스트 결과도 매우 좋으니까 관심이 가죠. 근데 690만 원이라는 가격은 상당히 좀 어렵긴 하다. 뭐 그런 말을 하고요. 어떤 기술들이 들어갔나는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무게는 1244g. 그 다음에 체중 제한 없답니다. 튼튼하게 만들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인 거죠. 앞뒤 65mm. 아까 외폭 28mm라고 했는데 여기선 31mm로 돼 있네요. 내폭은 23mm가 돼 있고요. 튜블리스 둘 다 되고 훅은 있다. 훅이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최적화된 타이어 너비는 28mm가 가장 맞다라고 돼 있고 허브는 스코프 아크테크 자체 개발 허브를 사용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라쳇 SL이 뭐 들어갔다고 하고 어떤 허브인지는 뭐 밑에 아마 설명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스포크는 프론트는 18개, 리어는 2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 스포크 타입은 카본 라이트 에어로 스포크, 카본 스포크, 에어로 모양의 카본 스포크가 사용됐다는 거죠. 뭐 기술에 대해서 한번 좀 봐볼까요? 이거는 뭐 스코프 회사에서 주장하는 기술 부분 부르셔니까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최고의 휠을 개발하고 어쩌저쩌 돼 있다. 본사는 네덜란드네요. 네덜란드 본사에서 자체 개발한 브랜드 휠이고요. 그래서 뭐 2017년에 델프트 공과대학교와 협력해서 AEA 뭐 이런 뭐 기술들을 개발했다. 뭐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림 프로파일이 가장 고기역학적 성능에서 최적화를 했다. 라고 하고 가장 큰 특징이죠. 이 휠에 저도 되게 신기하게 봤던 게 이렇게 림 모양이 표면 구조가 물고기 비늘 뭐 이게 공기역학적 항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 항공우주 산업에도 성능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물 속에서 물고기가 움직일 때 항력을 줄이는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 이 휠이 처음 나왔을 때 뭐 그럴싸하긴 한데 진짜일까? 진짜 저게 뭐 유의미하게 의미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집 회사에서도 골프공의 그 딤플 모양을 휠에다가 적용을 했는데 처음엔 사람들 오오 하다가 실제적으로는 그게 공기역학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여론이 갖춰지면서 인기가 좀 사그라들었죠. 그래서 스코프도 뭐 물고기 무슨 비늘 모양이라고 하기에는 이번 풍동 테스트 결과가 압도적 1등을 보여줬단 말이죠. 쟁쟁한 휠들 많잖아요. 블랙잉크 62, 오히려 림 높이가 더 높은 MB SES 6.7도 있어요. MB 4.5는 아마 50에 65인가? 50에 60인가? 아무튼 45mm 정도 아니고 더 높은 림 높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뭐 프린스턴 6560도 있고 굉장히 쟁쟁한 휠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림 높이가 80mm짜리였다. 그러면 이제 비교가 안 되겠죠. 아무래도 에어로는 림 높이가 깡패다 보니까. 근데 물고기 비늘 모양이 뭐 공개학적으로 확률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저도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휠에 대해서 한번 좀 저도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물고기 비늘 모양이 뭐 되게 효과가 있다 뭐라고 이제 발견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적용이 됐나 봐요. 실제적으로 이 물고기 비늘 모양 때문에 저는 결과가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 에어로스케일, 이 비늘 모양 있어가지고 얘를 뭐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본 거래요. 그래서 이 왼쪽에 진한 선은 이 에어로스케일 비늘 모양이 있는 거고, 이 오른쪽 에어로스케일 없는 거, 이제 똑같은 휠에다가 비늘 모양 있을 때 없을 때를 비교해 본 건데, 0도 정면에서 이 테스트를 했을 때는 똑같다 이거죠. 근데 이게 점점 각도가 갈수록 점점 측면으로 점점점 5도, 10도, 15도, 20도로 갈수록 이 에어로스케일 비늘 모양 있는 게 항력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단 개발사 쪽에서 주장하는 바니까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보면은 뭐 영국 실버스톤 스포츠 엔지니어링 풍동 테스트 터널에서 측정은 2023년 6월에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사이클링 뉴스에서 한번 풍동 테스트한 거 결과들을 보면은 얘도 이게 볼 수가 있는데, 각도가 이 0도일 때는 메이저 휠들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굉장히 미비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점점 측면으로 갈수록 차이가 좀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스코프 아크테크 같은 경우는 이 10도가 넘어가면서부터 공기 항력, 이 CDA 계수가 굉장히 다른 브랜드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측면에 그만큼 강하다는 게 여기서도 좀 어느 정도 보여지는 거라서 저도 이게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사에서 주장하고 뭐 영국 실버스톤 엔진 테스트한 게 어느 정도 뭐 헛소리는 아니다,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참 저도 궁금해지는 휠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어로다이너믹 뭐 벤치마크 뭐 드래그 해봤다라는 건데, 그래서 독일의 GST, 영국의 실버스톤 스포츠 엔지니어링 허브, 미국의 A2에서 검증하고 독립적인 전문가 테스트를 해보니, 그 다음에 투어 매거진 프로토콜에 따라서 45km/h를 주행하는 필요한 평균 파워를 이제 환산해서 2023년 7월에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스코프 아크테크가 69.32로 가장 낮은 파워를 보여주니까 자기네들 가장 공격적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예전에 DTCS 62가 얘가 1등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그 휠들 중에서 얘가 69.53인데 0.2면 정말 미비한 차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DTCS보다 공격적으로 더 평균 점수가 이득을 많이 보는 점수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로발 레피드 CLX 70.34, MB도 굉장히 좋다고 많이 평을 받죠. 로발하고 같이 70.63, 70.34, 헌트가 70.74. 그 다음에 이거는 프린스턴 카버웍스 같네요. 프린스턴 카버웍스 71.28, 집 454 71.4. 그래서 이렇게 높낮이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1, 2W 정도 차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저 브랜드 최상급 기암 휠들에서는 1, 2W가 그래도 꽤 유의미하게 많이 나는 거거든요. 입문급 휠하고 비교하면 좀 더 차이가 아마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정말 인기가 많은 메이저 브랜드, 퍼포먼스로 다 인정받는 휠들 중에서도 이 정도로 1, 2W, 얘하고 비하면 거의 2W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휠에서만 이 정도 차이 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스코프 아크테크가 괜찮은 휠인 게 풍동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 증명됐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유료 광고 아니에요. 그냥 저도 그냥 궁금해서 찾아보는 그런 컨텐츠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 허브를 보면은 라이트웨이트 3D 프린티드라고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가볍고 가벼운 디자인이고 극도로 강한 허브 디자인 만들어냈다. 허브에서 무게를 줄여야지 휠 전체 무게가 많이 줄거든요. 근데 그만큼 정비 주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말로는 뭐 허브쉘은 독일에서 스칼말로이 상의 3D 프린트 제조를 하고 이제 우주항공과 포뮬러 1,
같은 산업에서 사용하는 고성능 합금 소재다. 뭐 그러니까 그만큼 장애들은 튼튼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실제로 써보고 정비 주기가 얼만큼 되나를 테스트 해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가볍고 듀러블, 이제 오래 간다. 다이아몬드 라쳇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스포크는 카본 라이트 에어로 스포크라고 해서 굉장히 가볍고 튼튼한 스포크를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무게도 장애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이클 업계에서는. 그래서 타사 제품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해 65mm인데 1244g 정말 가볍, 진짜 말도 안 되게 가벼웁니다. 두 번째로 여기 뭐 비교해 놓은 게 집 454는 훅리스잖아요. 훅리스가 좀 더 이제 무게적에선 가벼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는 훅도 있는 건데. 그다음 MB 6.7은 1500. 대부분 메이저 휠들은 그 60mm, 65mm 이상 가면은 1500g 이상대로 가는데, 아크테크는 65mm는 1244g이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가벼운 휠이다. 가벼운데 공기 역학도 좋으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휠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그냥 쭉 읽으시면 휠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횡풍 안전성 굉장히 중요하니까 스코프 아크테크는 아까 그 측풍, 횡풍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결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강조를 이제 자기네들이 제품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볍다, 뭐 공기 저항, 그다음에 넓은 타이어, 일반적인 얘기들이 쭉 있으면 그 테스트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한다. 그래서 이번 풍동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서 정말 좀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과연 공기역학적으로 뭐 스펙은 좋은데 정말 저럴까라고 했었는데, 사이클링 뉴스 채널에서도 이제 공기역학적으로 뭐 좋다는 것도 뭐 대객관적으로 테스트하면서 나오고, 제조사가 주장한 내용들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한 휠이다.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격 690만 원. 그래서 이거 네덜란드 브랜드 스코프 아크테크 한번 써보고 싶지만 이 690만 원 쉽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스코프 아크테크라는 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65mm 말고도 더 이제 림 높이가 낮고 더 높은 것도 있어요. 아크테크 2는 2는 965g이야. 1000g이 안 되네. 미쳤다. 근데 이제 림 높이는 22mm고요. 45mm인데 1120g. 이 2는 너무 림 높이 낮아서 좀 별로인 것 같고, 4가 45mm 1120. 근데 이 정도면 아크테크 6를 사고 65mm 가져가면서 1244. 저는 이게 6가 제일 나아 보이네요. 그래서 2, 4, 6가 있는데 6가 림 높이가 높은 거 대비 무게도 그렇게 많이 안 무거워지고, 뭐 4로 하면 더 가볍겠지만 한 100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6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땡기기는 하네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스코프 아크테크라는 굉장히 신상 휠이지만 굉장한 퍼포먼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번에는 이제 풍동 테스트 결과에서 전체적으로 2등한 싱크로스 캐피탈 SL 에어로 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